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와 보면은 오늘 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 여론조사의 일종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인식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44%로 29%로 집계된 찬성한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여론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는? 뭐 아무래도 민심은 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표를 줄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이 뭐냐?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인 성공입니다. 그걸 성공을 이뤄줄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 정부와 연동이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제로라는 게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쇄빙선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TK 쪽이나 이 고정 지지층들 있잖아요. 여기를 깨러 들어가는 누군가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기 또 국민 성공 시대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보수가 갖고 있었던 외교 이런 담론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매일 트위터로 지금 밤마다 지금 새벽마다 대통령께서는 그 부동산 문제까지도 지금 역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이슈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대 정신과 이 보수를 종말시키는 그런 주제보다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을 들여와가지고 뭘 더 이겨보겠다 지금 이 주장을 하니까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목표와 수단이 안 맞는 거예요. 불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따로 또같이의 역할을 해온 건 전 인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기에 바로 합당을 해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어떤 시뮬레이션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그런 기습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좀 민심을 그대로 좇는다면은 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에 관한 이슈는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좀 정리를 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juk 선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치인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시청자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데 실제로 이게 민주당 합당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모르죠, 저도. 많이 소통 안 하니까. 많이 소통 안 해요? 소통 안 하는데. 확실한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되고 나서 작년이 제일 좋았죠. 바로 합당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뭐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안 하고 가기에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쪼개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쪽으로는 많이 염두에 두고 만약에 혹여나 지방선거 전에 안 되더라도 나중에 넘기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시군구 의원 나갈 사람이 아니면 현직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략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번에 행사 의원하고 좀 사이가 틀어졌어. 아, 그럼 조국당으로 갈 수 있죠. 아, 충분히 그런 왜냐면 의미는 있죠. 내가 여기 네트워크는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방법을 보면 머리는 좀 참 그 잘 쓴 것 같은 게 구의원도 경선하겠다 그래요. 구의원도 예. 경선한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나요? 뭐 하여튼 본인이? 경선을 굉장히 강조하고는 있죠. 네. 당 대표의 전략 공천 지분 20% 포기하겠다. 이 얘기 공식적으로 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런 스탠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얘기를 네. 현직- 이전에도 있었냐? 현직 그런 게? 의원들한테 하고 다닌대요. 아, 그렇구나.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시군구 의원 있잖아요. 원래 구의원이고 뭐고 저기 서울시 의원이고 내가 다 공천 줬잖아요. 다 포기. 이제 그리고 포기한다. 해당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은 공천 심사에서 빠져. 빠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 나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사이가 안 좋아서 조국당 가야지. 이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 있죠. 기회를 그렇죠. 나한테도 기회가 오긴 온다. 무조건 경선하니까. 네. 그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측면에서는 굳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안 돼도 되거든. 일단은 후보자들은 잡아놓고 후보자들 입장에서 애매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저 시군구 의원 하고 싶지 조국당에서 하고 싶겠나요? 왜 사이즈가 다른데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인데 실적으로. 이제 그런 아마 정치공학적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네. 터뜨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반발하죠. 그러니까 60%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 국면에서 신인규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중단하거나 한다면 정청래 대표는 끝이죠.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중단을 하게 그리고 되면은 지금 정청래 연임을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텐데 또 생각을 해보면 조국이라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가 당의 1인자인데 1인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과 굳이 합당할 큰 동기는 없어요. 차라리 1인 1투표제가 낫지 자기한테는. 근데 요거 두 개를 같이 한 거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복합적인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아니면 자기랑 친한 정치인과 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하는 얘기 그 얘기만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목적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제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권에서 보면은 오늘 조사 같은 경우에도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기는 합니다. 스스로를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 47, 반대 38. 스스로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라고 밝히신 분들 사이에서는 찬성 64, 반대 27이에요.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이 합당이라는 것이 확장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변론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치 성향별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진보층이라고 밝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당에 50%가 찬성합니다. 반면에 나를 중도층이라고 규정하신 분들은 51%가 반대하고 찬성 의견은 25%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중도를 먹는 게 지방선거의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여론조사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볼 수 매우 있는 거죠. 크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대승의 의미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호남에서 이기는 게 대승은 아니잖아요. 물론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일부 뭐 후보가 좋아서 선전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대승에 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호남 국민들은 호남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경쟁하면서 두 당이 더 좋은 후보를 내놔봐. 이러면 선택권이 더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의 요소가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한 거고 아마 대승이라고 하면은 PK나 수도권, 충청, 강원 아마 이쪽에서 이제 얼마를 더 이겨서 사실은 국민의힘을 TK로 포위시키느냐 내지는 조금 더 발상을 전환해보면 TK에서도요. 구청장 정도는 보수가 분열이 되면요 오히려 민주당에게 힘이 더 실려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파란색을 더 뿌려 나가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의 쇄빙선이 돼서 국민의힘의 빙벽을 뚫으러 들어가는 것이 저는 대승에 부합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겼을 때는 이재명 정부에게 전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합이라는 것도 정청래 대표의 논리에 제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공학하고는 맞지가 않는 게 한 표라도 더 이겨야 되고 끌어모아야 되고 뿌리가 같으면은 전병헌 수석이 지금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 거기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가 않고 통합이라는 것도 정청래 대표가 통합합시다 하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치자 이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거의 한 반반 내지는 6대4로 갈리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원이 200만이에요. 200만에 40%가 반대를 하면요 80만 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이 다 당원들 데리고 들어와도 80만 명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의 그 분열과 갈등을 더 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중도에서 민주당을 보면서 아 이재명 대통령의 DNA,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에 난 지지해. 그리고 민주당이 그 흐름을 맡아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분들의 표를 흡수하면서 보수를 종말로 할 수 있는 이 대승의 기회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를 동시에 켜버리면 쌍깜빡이가 되니까 이건 비상등이 되는 거고 방향을 정할 때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선거에도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핫코너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가장 격전지고 각축전이 벌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합당에 대해서 찬성이 31%, 반대가 41%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23%, 반대가 45%예요. 다른 지역은 소개 안 해드리지만 유일하게 호남에서만 찬성이 49%, 반대가 39%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에서 합당이라는 변수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민주당 역사도 잘 모르잖아요. 전 뉴스 본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감정은 그겁니다. 물론 민주당의 문제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민주당을 응원하는 중도도 당연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도들은 좀 외면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정말 이 정치판에서 도는 말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이게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지금 정도로 상황을 보면서 사실 민주당 뉴스를 보면은 저는 이 집권 여당으로서 좀 여유 있게 저렇게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잡아가는, 그리고 오히려 소멸시켜가면서 정당 해체까지도 밀고 가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민주당 뉴스 솔직히 말하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난리지? 네. 그래서 중도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 사실 그래서 며칠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의원이랑도 점심하고 뭐 이렇게 좀 갈등 있었던 최고위원들이랑 식사한다는 뉴스를 보고 좀 다행이다. 풀리려나 좀 보다. 수습이 되려나 보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발언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발언이 세게 나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는 의원도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고. 근데 내부적으로 당대표가 그렇게 질러서 사과도 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이 내용이 커지지 않도록 좀 수습하는 확실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크게 그러니까 그 수산 씨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고 이것도 사실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는 건데, 저도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 합당이란 제의를 뚝 던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거죠. 1월 22일자부터. 그때 뭐 대통령 뭐 코스피 5천 터치된 거 뭐 다 막았다 이런 비판도 이제는 좀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숙이라는 게 전 민주당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뭐 법안에 대해서도 뭐 예를 검찰 개혁 문제나 여러 가지가 대통령께서는 숙이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네. 계속 하고 계시고, 이 1인 1표도 뭐 어쨌든 부결 한번 됐다가 어제는 가결이 됐잖아요. 근데 합당 문제를 딱 던지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뜨거운 문제가 돼버리는데 저는 수기가 부족했던 거는 이건 정말 뭐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여론의 동향을 좀 느낀다면은 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수습을 좀 빠르게 하는 것도 당대표의 지금 역할과 책임 아니겠나. 이게 지금 정부에도 부담이 갈 수가 있는 문제라서 전 좀 빠르게 좀 마무리를 이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